권익위원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족들에게 조문을 갔었어요. 그 돌아가신 고인의 유족들의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은 진상 조사를 하고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익위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권익위 위원장님 생각은 지금 악성 민원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게 전부의 그렇게 만일 악성 민원 때문에 고인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모욕.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죠.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면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 다하겠다. 예. 그거에 따라서 책임 있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예,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좀 답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쿠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밖에 있는 중소상공인 단체나 중소기업들이 쿠팡 바로잡기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쿠팡에 이런 식의 독과점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지금 하소연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해주세요. 그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그 모바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새벽 배송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그 모바일 쇼핑들이 유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쿠팡이 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 정도 됩니다.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은 이 모바일 전자 쇼핑을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 79%를 하니까 상당히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모바일 쇼핑에서는. 네. 그래서 정산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제 쇼핑을 해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중개 판매를 한 판매업자들은 판매를 한 다음에 쿠팡으로부터 바로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길게는 45일에서 한 60일이 지나야 이제 정산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이제 선정산 대출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자금 운용하는 거죠.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도 한 6, 7%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는 2일이 면제 해결을 해줍니다. 늦게 한다는 아마존도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도 2일입니다. 일본의 큐텐 재팬도 5일에서 15일 정도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도 7일은 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유독 쿠팡만 45일에서 60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치하고 있으니까 티몬하고 유메프도 이걸 따라하다가 70일이나 정상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티몬 유메프 사태들을 야기한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을 바로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쿠팡의 시장 교란행위를 방치하고 이걸 결국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이나 유메프가 따라하게 놔두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당시에 그 온라인 중개거래의 정산 주기가 대부분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정한 정산 기간보다 대부분 굉장히 짧았고요. 일부 업체들이 그 기간이 며칠 정도 조금 더 길거나 그 앞뒤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규모 유통업 중개거래에는 직매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 플랫폼이 예, 중개만 예.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 네. 있어서도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있어서는 다 14일 이내에 보통 한 네. 7일 이내에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잘 구분을 하셔야지 쿠팡이 직매입하는 게 아니라 네, 중개거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개거래 그리고 관련해서 티몬하고 예. 유메프가 다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예,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중개거래의 경우에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그런 얼마나 법제화를 단축할 이 티몬하고 유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얼마나 예.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 상한을. 예, 그 단축 기간 관련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정산 대규모 기간보다는 유통업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40일, 60일로 할 거예요? 그렇지는 다른 않습니다. 나라는 지금 다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짧게 그 날짜를 검토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괜히 안일하게 자꾸 자율규제하다가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쪽 넘겨봐 주세요.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에 소위 와우 멤버십이라고 하는 이거를 2021년도에 그 2,900원에서 4,990원으로 59% 인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해 또 들어와서 7,890원으로 다시 63% 인상했어요. 예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무려 2.7배를 인상했는데, 이렇게 이제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는 이제 확 한꺼번에 가격들을 올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예, 바로 알고 독점의 있습니다. 폐해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쿠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끼워 팔기를 통해서 와우 멤버십을 하게 되게 되면 쿠팡이츠 무료 배달을 받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무료 배달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앱 시장에서 지금 700만의 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가지고 급속하게 짧은 기간에 시장을 장악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장악한 걸 이용해 가지고 무려 9.8%나 되는 그 배달앱 수수료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수료 그러게 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한 5개의 구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영세 상인들의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 해가지고 원래 받는 거에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 낮게 받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수수료가 그 영세 상인들 매출액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낮게 받고 좀 매출액이 높은데 높게 받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획일적으로 9.8%로 받는 것들은 이건 당연히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시정하실 생각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먼저 끼워 팔기 관련해서는 이미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뭐 이것 때문에 엄정 지금 조치를 경쟁업체인 배달의 민족도 6.8%를 9.8% 수수료로 무려 네. 한꺼번에 44%나 올렸어요. 근데 물건 배달앱에서 뭐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배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10% 수수료 내고 또 광고료 내야 되죠. 따로 또 배달비 또 따로 내야죠. 그럼 네. 어떻게 어떻게 이 수익을 내겠어요?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는 뭐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이 심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자율규제 이게 한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율규제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같은 것들을 만들 생각이 있어요?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 규제 관련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달 수수료 관련된 그 가격에 관한 문제에는 저희가 지금 직접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시장 지배력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에 따라. 예, 예.